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뉴스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스위스 ETP 출시에 관한 소식과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폭등 현상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가장 냄새를 잘 맡고 있으며 현재 가장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인 스위스가 얼마 전에 암호화폐 ETP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미국도 ETF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에 빠삭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은 스위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스위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규모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잇따른 기업들의 진출과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기관들이 점차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스위스의 식스 거래소의 리플 ETP 출시는 리플을 비롯한 메이저 코인들은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TP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ETP는 ETF와 ETN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ETF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수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암호화폐 해킹 사건 및 개인키 같은 것들에 의한 분실로 영구적 손실 등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게 되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ETN은 ETF와 유사한 것으로 증권사가 발행하고 운용하는 차이가 있고 만기가 있습니다. 그냥 둘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 식스에서 만든 ETP란 식스가 잘 만들어 놓은 암호화폐 상품 등을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매입하지 않아도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등을 보면은 혼합형 A, 혼합형 B, 오니 비트코인, 오니 이더리움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시고요. 이 식스 거래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펀드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돌 그룹들이 이게 세 개가 있죠. 뉴이스트, 블랙핑크, B2B라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음원, 음반, 시청자위원회, 문자 투표 등을 기반으로 최종 점수가 나오죠.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블랙핑크가 6,000점이 나왔다 한다면 블랙핑크가 1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암호화폐나 어떤 암호화폐 상품들에 대한 점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뭐냐면 유동성 아니면은 회사의 가치 현재 금액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런 지수에 맞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거나 돈을 못 벌거나 하는 것이죠. 기존의 리플은 이미 식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 적이 있었지만 단독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처럼 호들이라고 하는 호들5라고 하는 기호 명칭의 5가지 암호화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한 50% 차지하고 있고 리플이 한 25%, 4분의 1이죠. 비트코인이 나중에 2분의 1이고 나머지가 4분의 1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호들5라고 하는 명칭으로 상품을 내놓았었고 여기 안에 리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단일 비트코인과 호들5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등을 고려해서 나온 이 제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호들5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투자자들은 이걸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호드5 같은 이러한 투자 상품 등을 굳이 거래소에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상품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에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편리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폭등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은 태초에 사토시가 암호화폐를 창조하고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면서 넣었던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보면 타임즈의 날짜 1월 3일 2009년 1월 3일에 있는 타임즈에 이 내용을 이제 제네시스 블록 안에 넣은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2009년은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패닉이 오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미국은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혈세를 걷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은행들의 썩어빠진 행태로 금융경제 위기를 만들어 놓고서 왜 우리 돈으로 은행을 살려야 되냐 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의 사람들은 악마에 비유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난 혐오를 합니다. 사토시의 저 문구는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의 현상을 보면 할 말이 이럴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한국을 덮쳤을 때 금액이 한순간에 2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바뀌는 이 코미디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최소한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 자체가 남일 같지 않아 보이겠죠. 베네수엘라는 대대적인 화폐 개혁이 모두 실패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심각한 내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중앙화된 권력이 얼만큼 오래 가냐인데 결국 그 중앙화된 권력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이와 같이 암호화폐보다 더욱 값어치가 없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정화폐가 있는데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은 쓰레기 같은 짓이다라고 말하는 반암호화폐론자들의 말을 이러한 베네수엘라 현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 비관론자로 엄청나게 유명한 뉴욕대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 진위 계수가 0.88로서 북한의 진위 계수인 0.86보다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위 계수는 불평등에 관련된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즉 극단적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극소수가 비트코인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북한의 경제 진위 계수보다 비트코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격차는 점차 0에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불평등한 모습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비관론자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수단이었던 암호화폐 딜레마인 탈중앙화 사상과 소수의 집권화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 소수의 집권화가 사라지게 되면서 진정한 탈중앙화와 이제 통화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날이 결과적으로는 올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진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암호화폐 지급 소식과 더불어서 페이스북 코인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큰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조 있는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